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9일 오후 5시 15분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에 대한 성적표가 나온 날입니다. 통계청이 2018년도의 고용 동향을 요약해서 발표를 했는데 신규 취업은 9년 만에 최저,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 신규 취업자는 9만 7천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2017년에는 2년 전에는 31만 6천 명이 늘었고 2016년에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23만 명이 늘었고 2014년에는 59만 8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14년에 비교하면은 한 8분의 1밖에 안 되네요. 일자리가 늘었다는데, 근데 이 일자리가 는 것도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세금을 써가지고 직접 고용하는 형식의 이런 부분에서는 일자리가 늘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뭐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이런 데서는 일자리가 늘었는데 이 최저임금 이 폭발적 증가의 직격탄을 맞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임대서비스업 등에서는 작년에 취업자가 18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도 5만 6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세금을 써가지고 정부가 고용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뭐 자연히 늘 수밖에 없고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돈 써서 일자리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나 민간 부분에서는 일자리가 크게 줄었다. 그리고 이 소득은 역시 최악의 빈부격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좋은 일자리도 보통 일자리가 아니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는 것도 실패.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은 대실패입니다. 왜냐하면 양극화를 최악 수준으로 빈부격차를 더 불려놓았답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의 무능함을 스스로 폭로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 다른 이것은 국제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영국의 유명한 주간지가 하나 있습니다. The Economist의 부속 회사인데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이라는 이 정보 분야의 아주 군이 있는 회사에서 매년 발표하는 디모크러시 인덱스입니다. 민주주의 지수 랭킹입니다. 2018년이 나왔습니다. 우선 궁금하니까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랭킹에서 몇 등 하는지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이쪽에서 그럼 어떤 뭘 가지고 주로 평가를 하냐면은 우선 큰 5개 항목으로 평가를 합니다. 선거의 자유, 정부의 기능, 그리고 국민의 정치 참여, 그 다음에 정치 문화, 그리고 시민의 인권 보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5개를 가지고 쫙 이 분석을 하는데, 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하나의 전통이 생겼는데, 1등, 작년에도 1등 했습니다. 노르웨이입니다. 2등은 아이슬란드입니다. 지금 민주주의를 잘하는 나라 랭킹입니다. 3등은 스웨덴이네요. 4등은 뉴질랜드입니다. 5등은 덴마크입니다. 여기서 말이죠.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덴마크는 이 바이킹 국가입니다. 바이킹의 후손들이 이렇게 좋은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6등 카나다, 공동 6등 아일랜드, 8등이 핀란드입니다. 9등이 호주입니다. 10등이 스위스,
11등이 네덜란드, 12등이 룩셈부르크, 13등이 독일, 14등이 영국, 15등이 우루과이입니다. 우루과이는 남미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축구는 잘하는데, 그 다음에 16등이 오스트리아, 17등은 모리셔스, 이는 아프리카 나라입니다. 뭐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18등은 몰타, 지중해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19등은 스페인, 20등이 코스타리카입니다. 코스타리카는 북미, 중미 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입니다. 이 작은 나라가 인구가 한 500만 명 되고 면적은 남한의 반인데, 자, 1등에서 20등까지가 풀 디모크라시로 분류가 됐습니다. 풀 디모크라시. 완전한 민주주의다. 이거죠. 21등이 한국으로 됐습니다. 21등. 이 참 아깝게 됐어요. 왜냐하면 2017년의 디모크라시 인덱스에는 한국이 20등을 해가지고 풀 디모크라시, 완전한 민주국가 범주에 들어갔는데, 이 코스타리카가 치고 올라오는 바람에 한국이 21등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1등부터는 뭐냐? 플로우드 디모크라시스. 결함 있는 민주주의다. 이 그룹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 한 등급 사이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 전에 몇 번 우리가 풀 디모크라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뭐 이것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도 좋은 나라들이 있긴 많습니다. 자, 21등.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1등은 21등 한국입니다. 2등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최고 민주주의 국가로 나옵니다. 23등 두 나라인데 남미의 칠레와 저 발틱 3국 중에 하나인 에스토니아. 놀라지 마십시오. 미국이 25등입니다. 우리가 미국보다 민주주의를 더 잘하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주요한 나라를 보면 포르투갈 27등, 프랑스가 29등이네요. 우리가 지금 프랑스보다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두 차례 한 역사가 영국에 이어서 2등인 프랑스보다 앞섭니다. 이스라엘 30등. 이스라엘을 우리가 똑같이 안보상의 큰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민주주의를 하네요. 그러나 우리보다 등급이 낮습니다. 벨기에 31등, 대만 32등, 이탈리아 33등입니다. 이탈리아가 이거 등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인기 위주의 정권을 선택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법치를 무시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34등이 어디냐? 체코입니다. 체코가 보니까 공산권 국가 중에서, 과구 공산권 국가 중에서 에스토니아가 23등,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체코가 높습니다. 34등. 원래 이 체코는 합스부르크 하면 보통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배출한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새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체코죠. 그러나 체코는 오랫동안 유럽 문명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잠시 공산당 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원위치로 가고 있습니다. 34등. 슬로베니아 있죠. 유고 연방국이었다가 벗어나서 크로아티아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슬로베니아. 지금 트럼프 대통령 부인이 슬로베니아 출신인데 슬로베니아가 36등. 리투아니아, 이 발틱 3국 중에 하나입니다. 36등. 라트비아, 또 발틱 3국 중에 하나가 38등. 그리스 39등. 남아공화국 40등. 인도 41등.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참 아래입니다. 아르헨티나, 민주주의는 우리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했지만 민주주의 지금 잘하고 있는 나라 랭킹으로는 우리보다 떨어집니다. 아르헨티나 47등, 브라질 50등, 콜롬비아 51등, 말레이시아 52등. 말레이시아가 동남아에서는 제일 높네요. 그래도 53등이 필리핀입니다. 이 필리핀 이야기 좀 해야 되는데, 필리핀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선진국이었습니다. 왜냐?
뭘 보고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5.16 나고 필리핀을 배우자, 파키스탄을 배우자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 식민지를 했다가 독립해가지고 50년대, 60년대 초까지는 민주주의를 꽤 발전시키고 있었어요. 막사이사이라는 훌륭한 대통령이 있어가지고 저도 어릴 때부터 막사이사이 해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분이 이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 필리핀에 대한 기사가 오늘 뉴욕타임스에 나왔습니다. 이런 사진이 실렸네요. 이게 뭐 사람들이 벌거벗고 누워있는 게 이 노예선처럼 보이는데 이게 필리핀의 감옥입니다. 필리핀의 감옥이 정원보다 지금 3배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재판 기다리는데 몇 개월 아니면 몇 년을 이 감옥에서 살아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한번 들어가면은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붐비니까 끼어가지고 칼잠을 자는 것도 분수지. 또 필리핀은 감옥에 가면은 수시로 고문을 받는다. 이 두테르테라는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지금 마약 단속을 강화하니까 이런 사태가 빚어졌는데, 이걸 보니까 한국 생각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그 일리가 있습니다. 이념적 공세, 좌파 이념이 확산되면서 이 리버럴 디모크래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가 아시아에서 최고다 하는 이 점을 우리가 또 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쌓아놓은 이 민주주의 힘이 어떠냐.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이제 고문이 사라졌습니다. 고문. 제가 사회부 기자할 때 1970년대 경찰에서는 공공연하게 형사들이 범인들을 고문을 했습니다. 고문하기 위해서 물주전자를 들고 다니면서 물고문하는 걸 기자들이 보고도 기사를 쓰지 않았어요. 이 고문을 없애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문으로 죽은 사람, 희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은 수사는 검찰이나 경찰, 수사는 상당히 정치적 보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면이 있지만은 최소한 육체적 고문은 사라진 나라가 됐습니다. 육체적 고문이 사라진 게 1987년 이후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가 이룩한 위대한 업적입니다. 수사를 받을 때 육체적 고문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이코노미스트를 보니까 말이죠. 우리와 한국과 같은 수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인구가 얼마냐? 세계 인구의 4.5%랍니다. 저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오늘은 좀 기분 좋아지실 이유가 있어요. 세계 인구 중에서 4.5%만이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법치의 혜택을 받으면서 안정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누구 공이냐 하면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 정권 사람들은 민주투사공이다 그러고, 우리는 민주투사공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승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포한 이승만, 그리고 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를 만든 박정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필리핀 53등입니다. 폴란드 54등, 이렇게 쭉, 헝가리도 57등입니다. 몽골이 62등, 멕시코 71등, 홍콩이 73등밖에 안 되네요. 이 홍콩이 왜 이렇게 낮아졌느냐. 이 중국 일국 양제로 해서 중국 영토가 되면서부터 자유가 제한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이. 옛날 같으면 홍콩이 이게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73등. 그러면 쭉 나다가 보면은 아주 큰 나라, 이거 태국도 106등밖에 안 됩니다. 태국. 터키는 110등입니다. 터키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가 안 돼요. 이거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가 혼합된 국가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한때 배우려고 했던 파키스탄은 112등입니다. 167개국 중에 112등, 한국은 167개국 중에 21등, 중국 167개국 중에서 130등입니다. 우리가 중국 사람들 앞에 가서 나라는 작지만은 당신들보다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마 중국 사람 꼼짝 못할 겁니다. 자유라는 척도로 재면은 중국 130등, 대한민국 21등. 베네수엘라가 이게 골칫덩어리입니다. 남미에서 제일 잘 나가던 자유민주 국가가 지금은 그 지도부가 공산주의자 2대에 걸쳐서 집권을 해가지고 쿠바에 완전히 종속된 국가를 만드는 바람에 베네수엘라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134등입니다. 쿠바 142등. 러시아 167개국 중에서 144등. 아무리 힘세고 나라 넓으면 뭘 합니까? 자유가 없는데. 자유가. 많은 사람들은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졌으니까 자유민주 국가로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민주주의는 그렇게 발전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란 150등, 라오스 151등, 리비아 154등, 우즈베키스탄 156등, 예멘 158등, 투르크메니스탄 162등, 시리아, 지금 내전 중인 시리아 166등. 이게 꼴찌가 아니에요. 시리아 밑에 한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 167등입니다. 북한 꼴찌입니다.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가 북한으로 나왔습니다. 북한으로. 그 다음에 이 변화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점수가 8점입니다. 지금 8점인데 그동안 이 추세를 보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첫 해에 8.01이었어요. 그 다음 해에 8.11을 기록했습니다. 2011년에는 8.06, 2012년에는 8.13, 2012년에 이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문재인 정부보다는 이명박 정부가 더 민주주의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도 8.06, 작년보다 높았습니다. 2014년 8.06, 작년보다 높았어요. 2015년에는 떨어졌습니다. 7.97, 2016년에는 7.92, 2017년에는 8, 2018년 8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보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민주주의가 랭킹이 오히려 이명박 때보다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떨어진 걸로 나와요. 지금 이 정권은 이명박, 박근혜를 적폐로 모는데 적폐로 모는 중요한 이유가 뭐 민주주의가 아니고 반민주주의를 한 것처럼 여기는데 국제적 지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 때 한국의 민주주의 점수가 가장 높았답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보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함부로 우리는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만 민주주의 정부다. 3대 민주주의 정부다. 다른 정권을 민주주의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게 얼마나 사실과 다르고 오만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한 등급 떨어졌지만은 한국의 민주주의 정말 대단합니다.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만들어냈습니다. 문제는 그 민주주의를 앞으로 어떻게 선동꾼들로부터 지켜낼 것이냐, 거짓말쟁이들로부터 지켜낼 것이냐, 어떻게 그 거짓말쟁이들과 싸우면서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을 것이냐,
괴물과 싸우면서 같이 괴물이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1948년 8월 15일 건국 기념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문장이 이랬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비록 문제 해결을 하는 데는 더디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는 것을 믿고 민주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